테이크아웃 컵을 따라 쓰레기 여행. 글 정다운. 재활용 쓰레기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업체가 수거한다. 한 곳에 미리 연락해 허락을 구했다. 그동안 수거차 뒷공무니만 보며 궁금해했는데 운전석 옆에 타게 되다니 두근두근했다. 운전자와 정해진 구역을 한 바퀴 돈 뒤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에 도착했다. 먹다 남은 음식물까지 뒤섞인 채 엉망으로 버려진 쓰레기들. 게다가 비까지 맞아 축축한 쓰레기들이 가득하다. 분리되지 않은 채 뒤섞여 온 쓰레기들은 사람이 손으로 분류한다. 더운 날씨에 선풍기 몇 대에 의존한 채 악취와 파리가 날리는 열악한 작업 환경에 한숨부터 나왔다. 음료와 음식물이 든 채 버려지지 않았다면 악취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작업대 라인 위로 쓰레기가 지나가면 지정된 재질을 골라내는 방식이었다. 재질별로 분류되기보다는 손에 잡히는 만큼만 골라지고 대부분 그대로 레일을 타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 떨어져 내렸다. 우리가 쫓고 있는 테이크아웃 컵은 손에 잡히기도 하고 아니기도 했다. 잔재 쓰레기는 주로 시멘트 공장으로 보내진다고 하는데 손에 잡힌 테이크아웃 컵은 어디로 보내지는 걸까? 다시 연락처를 받아 방문하기로 했다. 페트 재활용 공장 방문 허락을 받기까지 한 달 넘게 걸렸다. 어렵게 방문했건만 허무하게도 테이크아웃 컵은 애물단지 취급받으며 가능한 곤란에 버려지고 있었다. 일부 섞여 들어가 솜이나 부직포로 재활용되기도 하지만 의미 있는 비율은 아니었다. 왜 테이크아웃 컵을 원하지 않는 걸까? 컵은 별도로 모아 페이트병이나 시트류에 끼워 다시 다른 곳으로 보내고 있었다. 두 군데 모두 컵이 많이 섞이면 질이 떨어진다고 한다. 설명 듣기는 했지만 쉽게 납득하지 않았다. 재활용 마크는 있는데 왜 실제로 재활용은 안 되는 걸까? 재활용이 왜 안 되는가 물을 때마다 들은 답은 기술 문제라기보다 경제 문제였다. 돈이 되는지 수요가 있는지에 따라 재활용 여부가 결정되고 있었다. 테이크아웃 컵이 재활용되지 않는 이유도 결국 다른 플라스틱에 비해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재활용 마크가 있다고 열심히 분리해서 버린다고 알아서 재활용되는 건 아니었다. 선별 공정에서조차 다시 버려지는 엄청난 쓰레기를 보며 어떻게 분리수거를 재활용을 할지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버리는 양을 줄일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과연 우리는 이렇게 많은 일회용 컵을 써야만 하는 걸까? 매장에서 마실 때에도 일회용 컵을 써야 할까? 빨대를 꼭 써야 될까? 몇 년 전 일회용 컵 없는 카페를 시험 삼아 연 적이 있다. 재사용 유리병을 보증금을 받고 빌려주고 회수하면 돈을 돌려주는 방식이었다. 우려에 비해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때 시도를 바탕으로 다시 일회용 물품 없는 공간을 준비하고 있다. 더 많은 일회용 컵이 없는 카페가 생길 수 있도록 유리병을 수거하고 세척해주는 서비스도 겸할 계획이다. 보통 카페보다 불편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불편함을 공유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 감당할 수 없는 지금의 쓰레기 양을 줄이려면 조금은 불편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일상에서 저마다 할 수 있는 만큼의 불편함을 실험해보면 좋겠다. 정다운님은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불편한 생활 실험자이다.
공유 공간 프로젝트 하다를 운영한다. 일회용 컵 없는 카페를 위해 유리병 세척, 배달 서비스를 겸하는 공간, 보틀 팩토리를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 낭독의 양신자였습니다.